이 국가 영역이 총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켜봤는데 네. 지켜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한민국이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는 그 근간이 그러니까 필러가 네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 가치관인 것 같아요. 네. 이 네 개 근간을 다 흔들었잖아요. 다 안 들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국가 역량을 저하시켰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입니다. 아, 국가 역량 저하시켰죠. 예,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만들었고 무능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 관세를 25%를 때렸을 때 예. 모 국무위원이 선방했다고 말을 했어요. 산자부 장관이 그랬어요 아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선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논리가 뭐냐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24%를 맞았고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25%를 맞았다. 그런 논리로. 근데 그것은 뭘 쓸 관가하는 거냐니까 FTA 체결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하고 이제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은 우리가 뭐 동맹국이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해준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협상이란 것은 항상 그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 기준은 졸속 협상을 하는 사람이 시간에 밀려서 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을 할 때 총수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죠. 예. 근데 반대급부란 것도 가시적인 반대급부지 예. 뭐 상하원 앞에 가서 연설했다. 캠프 데이빗에 가서 회의를 했다. 이런 상징적인 거 말고 가시적인 거.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명분은 저쪽에다 주고 실리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그 협상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건데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급부를 받아오는 걸 못 봤다. 그리고 이 국가 영역이 총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시기에. 좀 더 유능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죠.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네. 보시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셨잖아요. 지난번 3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지지선언을 하셨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표현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네. 만나서 안보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 거란 말이죠. 네. 만나서는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우선 다시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정치가 세상 만사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 외교, 안보, 경제, 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까지 한 보고를 한 30건 올렸어요. 아, 벌써? 예,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코멘트 주신 다음에 팔로우업 질문들도 있고 질문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금년 말까지 정상급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가
5개 내기 7개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유엔 총회가 있고 9월달에 예. 9월달에 유엔 총회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엔 총회가 있다고 하지만 9월달에는요 그 1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에서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좋아지겠죠. 누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그 회의를 진행시킨다는 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고 이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나토 회의가 10월 24일부터 25일에 열리고 10월 31일은 에이펙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예. 에이펙에서는 이제 그 이시바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시진핑 대통령이 다 오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외교 현안들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첫째 주에는 며칠 후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11월 말에는 G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우리도 이제 G7에 G7의 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도 그 국뽕을 느끼면서 좋아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G7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찬조 연설에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지도자는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는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비대칭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드렸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원도 곧 방문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보물인데 거기서 이제 그 미사일 우리나라 미사일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무 4나 현무 5 같은 이미 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 지금 그리고 사장님. 인공 눈 귀를 판독 기능이 있는 그 인공위성하고 그 드론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AI를 탑재한 그 드론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 레이저, EMP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 대표님한테 그 보고를 계속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공급망과 중국의 공급망이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래서 그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는 거기에 올인하는 러시아하고도 역시 그 긴밀한 그 협조를 해야 되고 북극항로. 예.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북극항로 얘기가 거기서 나왔구나. 예. 예. 그래서 그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길래 아주 뭐 쉽게 설명을 했죠. 그 조슈와 사츠마가 협력했듯이 우리는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K 방산 차원에서 그 무기를 수출 많이 하는데 일본이 부품 소재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일본하고 협상해가지고 그런 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그 일본하고 관계는 그렇게 갖고 가야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EU나 미국 기업들이 못 들어가고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우리한테 전쟁 전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10,000원짜리를 100장 찾는 시장이었거든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100만 원짜리 수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기술 분야에서는 4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AI, 퀀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하고 6G하고 반도체 이 분야에서 우리가 톱 클래스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선진국과 개도국이 나눠지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삭감됐던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부 조달이 한 100조 원이 되니까 그런 스타트업에다가는 수의 계약을 해줄 수가 사장님. 있어야 된다.